경기가 너무 좋지 않습니다.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도 부담스러운데요. 이럴 때 꼭 알면 도움되는 정책과 제도를 알아봤습니다. 해당하시는 분들은요, 꼭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줄여보세요. 정보가 곧 돈입니다. 돈이 되는 정보, 여의도 정보맨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 어려울 때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제도를 좀 더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울 때 도움되는 정보 중에서 정책 중에서 오늘은요 국민연금 납부 예외 제도를 말씀드릴 거예요. 이 자료는요 카페에 올려드릴 테니까 여러분 다운로드 하셔서 보셔도 됩니다. 자, 국민연금 납부 예외 제도는 뭐냐면요, 이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할 가입자가 뭐 사업 중단이라든지 휴직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 온 거예요. 이럴 경우 해당 기간 동안 연금보험료 납부를 면제함으로써 그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의 제도예요. 지금도 활용되고 있고요. 많은 분들이 납부 예외가 아니라 납부 유예 제도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같은 얘기입니다. 원래 공식적인 제도 이름은 납부 예외 제도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뭐 유예 제도 이렇게 알고 계시더라고요. 자, 이거를 활용하는 거죠. 납부 예외 제도. 자, 납부 예외 기간에는요,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므로 이 기간은 가입 기간에 포함되지 않아요. 한마디로 연금이라는 거는 가입 기간이 많을수록 내가 받는 연금액이 많아지는데, 연금 가입 기간에는 이제 포함되지 않는 겁니다. 뭐 당연하겠죠. 연금 급여의 산정 시 그만큼 연금액이 줄어들어요. 근데 어쩔 수 없죠. 내가 지금 당장 어려운데 어떻게 됩니까, 이거를. 그래서 이거를 이제 감수하는 거죠. 그러나 납부 예외 기간 동안에 가입 중인 것으로 인정이 돼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납부 예외를 했을 뿐이지 내가 국민연금을 탈퇴한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입 중인 것으로 해당되기 때문에 납부 예외 중 장애를 입거나 사망하게 되면 장애연금이라든지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국민연금을 탈퇴해버리면은 당연히 이제 내가 국민연금 납세자로서 이런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 탈퇴하게는 못 받죠. 못 받습니다. 그런데 내가 가입 중인 것으로 인정이 돼요. 납부 예외 기간은.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그럴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내가 일단 사망하게 돼요. 그러면 장애연금이라든지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다치게 되면 장애연금 나오거든요. 장애를 입으면. 이거를 받을 수 있는 거죠. 납부 예외 기간 동안은. 그렇기 때문에 도움이 돼요. 자, 그러면 납부 예외에 이거를 사유를 보여야 되겠죠. 이거 말고도 더 많습니다. 많은데 이제 몇 가지만 제가 갖고 와봤어요. 자, 첫 번째 사업 중단, 실직, 휴직직인 경우, 이게 납부 사유인데 대상자는요, 종사 직종에서 완전히 은퇴하여 현재 소득 활동에 종사하지 않거나, 자, 직장 퇴사, 사업 부도,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없는 자, 그 밖에도 학교 졸업 또는 군대 제대 후 취업 준비 중에 있는 자, 이런 분들이에요. 확인 방법은 뭐 실업급여 수령, 퇴직연금 증명, 휴폐업 사실 이런 거를 가지고 있으면 이거를 입증자료로 내면은 뭐가 됩니까? 납부 예외로 인정받아서 그 기간 동안 국민연금을 안 내는 겁니다. 자,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납부 예외 사회 중에서 학교에 재학 중인 자로 사회촌령상 진학 또는 취학을 위하여 공부하는 자로서 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학원생, 수업준비생 이런 분들도 이제 포함이 되고요. 자, 이겁니다. 재해 사고 등으로 소득이 감소되거나 기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자, 질병 또는 부상으로 3개월 이상 입원한 자, 농업재해대책법, 뭐 자연재해대책법, 뭐 이런 것들, 뭐 자연재해를 받았던 분들, 그 다음에 재해사고 등으로 발생하여 이거죠. 재해사고 등의 발생으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경우, 뭐 기초생활 유지가 힘드신 분들, 이런 분들 있어서 뭐 진단서, 뭐 의료기관 확인서 이런 것들을 끊어가시면 납부 예외 제도를 활용해서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그 기간 동안 이제는 납부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자, 신청 기한은요, 이게 중요해요. 납부 예외는요, 사유 발생일이 발생일에 그 다음 달 15일까지입니다. 이거를 신청하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이제는 그런 아까 얘기 드렸던 사유가 발생한 거예요. 그럼 그 다음 달 15일까지는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다만 지연 신청 시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소급 적용하되 완납한 월은 납부 예외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거는 사유 발생하면 그 다음 달 15일까지는 꼭 신청을 해주셔야 되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신고 방법은요, 서류 준비해서 공단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이거는 입증서류가 필요 없는 경우에 하나이기 때문에 대부분은요 일단은 공단에 찾아갑니다.
우편팩스 신청 해도 되는데 보통 이런 거는 직접 찾아가는 게 가장 좋아요. 찾아가서 서류 정확히 내고 그 다음에 물어보고 이러는 게 좋고요. 물론 찾아가기 전에 항상 먼저 전화로 상담을 받아보시는 걸 제가 항상 말씀드린다고 했죠. 왜냐면 시간 아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일단 전화로 상담 받고 그런 다음에 이제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서류 준비해서 공단 가서 제출 이렇게 하시면 좋고요. 자, 국번 없이 1355번입니다. 이쪽으로 이제는 문의를 하셔도 된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납부 예외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근데 이제 나는 납부 재개를 해. 그러니까 납부 예외 제도를 통해서 납부를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는 어느 정도 내가 납부 예외 사유가 이제는 끝났고 내가 납부 재개를 하게 됩니다. 그럴 경우가 있죠, 당연히. 그럴 경우에 또 국가가 도움을 줘요. 무슨 얘기냐면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 제도입니다. 이게 많은 분들에게 오해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게 이름이 정말로 이 제도 이름이 이래요. 지역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이게 제도 이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마치 이게 지역가입자에 대한 혜택처럼 사실 말하기도 하고 조회수 끌려고 막 그런 말들 하시는데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말이 이래서 오해에 불러오게 딱 좋죠. 이 지역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은요, 이거예요. 납부 예외를 하신 분들이 이걸 다시 한번 납부 재개할 때 도와주는 이름입니다. 자, 다시 한번 모든 지역가입자한테 연금보험료를 지원하는 게 아니에요. 반 정도 대주거든요. 모든 지역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이 아니라 이 납부 예외를 하신 분들 있죠. 금방 설명드렸던 이 납부 예외자들이 다시 한번 납부 재개를 했을 때에 부담되니까 정부가 반 정도 대주는 제도예요. 목적은요, 경제적 사유로 인한 지역 납부 예외자 중 납부 재개자를 대상으로 연금보험료를 지원합니다. 그래서 사각지대에 있는 납부 예외자의 예외기간 장기화를 방지하고, 그렇죠. 계속 납부 예외하면 안 되잖아요. 국민연금공단 입장에서는 이걸 장기화를 방지하고 가입기간 증대를 추진하기 위해서 위한 제도고, 지원 대상 및 지원 기간은요, 사업 중단, 실직, 휴직으로 납부 예외 중인 지역가입자가 일정 기준의 소득 재산 충족한 상태에서 1인당 최대 12개월까지 이거를 지원해 줘요. 그럼 얼마를 지원해 주느냐? 보시면은 이제 월보험료, 예를 들어서 국민연금액이 예를 들어서 87,300원 낸다. 그러면 반을 대줍니다. 반을 대줘요. 이렇게 반을. 예. 반을 대죠. 그래서 이게 18만원 내시는 분들은 어차피 9만원 이상부터는 사실 반은 아니고 딱 9만원까지는 이제 반을 내주고 그 이상부터는 아무리 높아도 딱 45,000원까지만 딱 현재 제도는 딱 45,000원까지만 지원해 주거든요. 근데 대부분 이제 국민연금 9만원 내시는 분들, 만약에 그런 분들은 반을 대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예, 그래서 50%에 해당하는 45,000원을 이제는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이거는 기준 소득월에 이제 100만원인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어쨌든 간에 지원 금액을 좀 정리해 본다 그러면 그냥 45,000원 정도는 그냥 지원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계산하기 가장 편하고요. 이해하기 편합니다. 그래서 요 정도. 그래서 이게 바로 그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 제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꼭 알고 계시고, 이거를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이 제도도 활용할 수 있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모든 지역가입자에 대한 지원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래서 막 유튜브에 잘못된 정보들부터 시작해서 알면서도 일부러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꽤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절대 그런 제도가 아니다. 납부 예외자들이 재개했을 때 지원하는 금액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신청자 및 신청 방법은 이젠 연금보험료 지원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대리 신청도 가능하긴 한데 일단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이 좋고요. 현장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우편팩스 신청이 가능하며 대리인 신청인 경우에는 방문 접수만 가능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 본인이라도 일단은 국민연금공단 가셔갖고요. 그 지역에 있는 가까운 데 가셔서 물론 그 전에 당연히 전화 상담하고 본인이 직접 가시는 게 좋다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자, 정리해 봅니다. 자,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이 납부 예외 제도의 대상자가 있어요. 사업 중단, 실직, 휴직인 경우. 그래서 사실상 소득이 없는 자면은 여기에 없더라도 소득이 내가 없다라고 인증만 받으면 이거 신청 가능합니다. 물론 까다로워요. 상담을 받으셔서 계속적으로 상담을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나 지금 너무 힘들다. 나 소득 없다라는 거를 강조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사실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국민연금공단 입장에서 볼게요. 지금 연금 고갈, 뭐 기금 고갈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연금공단 입장에서는 계속적으로 어떻게든 국민연금을 해야 돼요. 납부하도록 독려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납부 예외 제도를 활용한다고 그러면 그쪽에서 순순히 받아줄까요?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소득 없다는 것을 계속적으로 강조를 해주셔야 돼요. 정말 어렵다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말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서류가 가장 확실한 방법이긴 한데 서류가 있으면 뭐 빼도 박도 못하죠. 하지만은 서류 준비가 잘 미비하다고 하실 경우 일단은 전화하셔갖고요. 물론 싫어하겠죠. 업무량이 많아지니까, 전화상도도 많아지니까 싫어할 텐데, 일단 내가 너무 어렵잖아요. 너무 힘들잖아요. 지금 그러면, 일단은 전화 한번 해보신 다음에, 납부 예외 제도가 있다던데, 이 제도를 통해서 내가 해당이 되는지 물어보시고, 난 지금 소득이 없다. 진짜 나는 지금 소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 지금까지 연금보험료를 내왔다는 거죠. 몰랐기 때문에. 근데 납부 예외 제도가 있고, 나는 내가 생각하기에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것 같다라고 얘기하셔서 그럼 어떻게든 간에 이거를 줄일 방법을 이제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물론 나중에 소득이 많아져요. 나중에 이제는 다시 한번 경제활동이 활성해집니다. 그럴 때 이제 많이 내고요. 그럴 때 당연히 이제 많이 내시고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 좀 이겨내셔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있는 제도, 이렇게 좋은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활용하지 못하신 분들 꼭 활용해 보십시오. 이외뿐만 아니라, 이제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도 얘기할 얘기 참 많아요, 제가. 왜냐면 이게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대학에서 가르치는 자료들입니다, 사실. 그래서 대학에서 이제는 뭐 여러 가지 마케팅이라든지 창업에 대해서 가르칠 때, 이런 뭐 우리나라에 있는 좋은 제도들, 4대 보험 뭐 다 알려드려야죠. 그래서 강의 자료 중에 하나이고, 그리고 요거를 납부 예외 제도만 발췌를 해갖고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상 보시는 분들, 내가 이런 제도가 있으니 한번 활용해 봐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알려드린 대로 한번 응용해 보십시오. 아시겠죠? 자, 오늘 정보 여기까지입니다. 자, 여의도 정보맨은 경제적 자유를 위한 경제공부 스터디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경제평론가로 뭐 여러 가지 방송에서 고정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시간대에 채널을 트시면은 제가 보여지고요. 이외에도 방송 많이 하고 있는데 일단 여기까지만 적었고요. 대학에서 또한 강의하고 있고요. 학생들 가르치고 있고, 오늘도 이제 오늘 오후에 또 경희대 강의가 있어서 이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좋은 정보, 여러분께 필요한 정보를 딱딱딱 맞춰서 드리고 있고요. 여러분의 경제적 자유를 위해서 늘 옆에서 도와드리는 경제 비서로서 여러분께 늘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정가족님들 남아 계시고요. 같이 인사하면서 마무리 짓고 영상 끝내겠습니다. 자, 우리 구독자님께 항상 말씀드리죠. 항상 그 정부 기관이라든지 어디랑 대화를 했을 때에 그런 게 있다던데요. 이렇게 하면 CR도 안 먹혀요. 항상 제도 이름을 정확하게 불러주셔야 됩니다. 국민연금 납부 예외 제도, 이렇게. 그래야지만 정확한 뭐 정책 이름 아니면은 사업명 이름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해 주셔야 그쪽에서도 이 사람이 정확히 아는구나 이렇게 하지, 뭐 흐리멍텅하게 얘기하면 그쪽에서 무시해요. 항상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정확한 이름을 이해하셔라. 알고 계셔라. 그래서 오늘 제가 이 강의안은요, 제 카페에다가, 소자공 카페에다 올려드릴 테니 거기서 보시고 뭐 강의 이 안 자료들을 잘 여러분의 재산으로 잘 모아두시기를 권유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여정가족님들 항상 여러분께 여러분 곁에서 도움이 되고 여러분께 항상 힘이 되는 그런 여정이 되도록 더욱더 노력할게요. 자, 오늘도 인사하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여기까지 여의도 정보맨 여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